이번에는 여운이 남는 멜로 영화의 특징 좀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가볼게요. 영화를 좀 닫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봄날의 간달 보면서 여운이 남았나요? 어떠셨어요? 아, 여운 장난 아니죠. 별인 사람으로. 한국 영화, 멜로 영화, 한국 영화 중에서도 거의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네. 멜로 영화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왜 이게 여운이 남았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사랑 영화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여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뭐 운명적인 사랑을 해가지고 이게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네. 그렇지 못한 사랑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의 본질이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좀 여운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첫 챕터에서 그 멜로 영화의 공통적인 법칙으로 결국에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동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여운이 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경 은수파로서 결말에 왜 저래? 이렇게 왜 저래? 하게 됐지만 이 영화 자체 만약에 여운이 남는 영화 또는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결국에는 이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앞에서 얘기하면서 영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은수가 영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한 부분이 무덤가 앞에서 우리 저희 같이 묻히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조차도 결국에는 영원한 이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네. 거니까. 그 은수에게 있어서 어떤 영원함이라는 건 결국 이별인 거죠. 이별에 기반을 한다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멜로 장르이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 혹은 관계에서의 그 소재를 이별로 잡고 만들어간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헤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좀 여운이 남게 만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목부터 네, 말씀하세요. 제목부터 봄날은 간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첫 번째 시간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멜로 영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랑의 시작에만 집중을 하는 영화가 있고 그 사랑의 기승전결을 다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유난히 뭐 500일의 썸머라던가 라라랜드라던가 사랑이 시작되고 흘러가고 그것의 결말까지를 다루는 영화를 볼 때 여운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특별하거나 하나의 엄청 변환점이 되는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서 겪는 일처럼 되게 시니컬하게 담아내는 영화가 여운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이 영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과 그 고조되는 감정과 클라이맥스와 끝까지 다 담아내서 그래서 여운이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계절의 흐름도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매력 있게 다뤘고 그런 장면을 볼 때면 내가 이 계절에 이런 감정을 느꼈었지라고 같이 동화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배경화면은 지금 은수와 상우가 껴안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강릉에서. 이 장면이 정말 좋았다. 저도 저 장면이 좋았어요. 저도요. 네. 다들 결국에는 또 사랑의 그 순간을 우리 또 사랑꾼이거든요. 붙잡고 싶어 하시네요. 그쵸. 사랑의 순간을 붙잡고 싶지만 순간 저의 영원히 사랑의, 아니니. 본질 아니겠습니까? 찰나를 붙잡고 싶은. 맞네요. 나무님은요? 저는 여운이 안 남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내 말은 게 아니고 네, 약간 저희 다른 멤버 중에서 유리 씨가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자기의 이별이 계속 생각이 난다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맞닿는 장면들을 보고 여운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 그래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여운이 안 남네요. 아하. 이 사랑이 끝이 공감이 안 됐다. 공감이 안 되네. 나는 지금 본 적이 없어서. 행복하다. 지금이 봄날이다. 지금의 봄날이에요. 봄날은 간다. 안 간다. 봄날이 아직 안 간다. 봄날이 꽤 기네. 진짜 너무 웃기다. 만약에 네. 꼭 막 사랑에서의 이별이 아니라 누군가 죽거나 아니면 멀리 가게 돼서 이제 못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잖아요. 살다 네. 보면은. 그럴 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다들 여운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운퍼 반 여운퍼로 나뉘어서 딱 반으로 나뉘어요. 그러게요. 항상. 심지어 그리고 무슨 캐릭터에 이입이 됐는지는 다르게 나뉘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그쵸? 영화를 본 거예요. 다 지금. 다르게 봤고. 그래서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럼요. 이게 또 녹음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운이 남지 않았더라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의 한 줄 평들을 좀 다 듣고 싶어요. 여운이 남았고 상우에게 몰입을 했던 저는 그 신경림 작가의 갈대라는 시가 있는데 어머. 그 시에서의 일부를 한 줄 평으로 남기고 싶어요.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이었던 것을 까맣게 몰랐다라는 이 문장을 한 줄 평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우는 사실 은수와의 사랑을 하고 있지만 상우의 사랑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은수라는 캐릭터보다 상우에게 감정이입을 했고 상우의 감정 변화를 찬찬히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보고 있으면 그 감정의 변화의 요인이 은수라기보다는 상우 스스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상징이 상호와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썼습니다. 수연님은 어떻게 한 줄 평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여운 없게 봤고 또 은수에게 몰입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저는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는 사랑보다는 이별 영화라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별에 관한 영화라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삶의 인생의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별 앞에서 아니야 미워도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까? 그래도 그렇지 봄날은 결국 간다. 결국 이별할 거니까 라고 해야 될까? 어떤 관계와 이별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섬세하게 엮어낸 영화라고 해보겠습니다. 수연님의 평을 들으니까 아까도 느꼈던 거지만 영원한 건 이별이다 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계속 녹음을 하고 뭔가 이제 잡아두고 기록하고 잡아두려고 그런 거 하고. 아니겠습니까? 잡아두고 싶어하는 동원님은 한 줄 평을 어떻게 남기셨는지. 저는 한 줄 평이 아니라 여기다가 수십 줄의 평을 남기고 싶은데 그래갖고 왓챠에다 적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요, 안 공장도 안 적으셨더라고요.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한 줄로 남겨놓는다면은 봄은 또 오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또 뭐 오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메인 캐릭터는 상우기도 한데 네. 상우인데 뭐 봄은 또 오고라는 이제 그런 말이 상우한테 되게 잘 어울리지만 전 이제 한편으로는 은수한테도 봄이 또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맞아요. 이제 그랬으면 사랑은 좋겠어요. 가지만 또 다시 시작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봄은 또 오고라고 하겠습니다. 그치만 화이팅! 은수 화이팅 맞아요. 그치만 지훈이 너무 느끼해서 반대해요. 맞아요. 그 선글라스 쓰고 나오는 두 그 번째 사람 남자. 이름이 지훈이에요? 지훈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자막을 켜고 보니까 지훈 이렇게 아. 나오잖아요. 지훈이라는 걸 알았죠. 나무님은 한 줄 평 어떻게 남기셨나요? 저는 붙잡아 둘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 하며 사는 것이 인생 이렇게 적었는데요. 너무 좋다. 영화 다 보고 나서 결국은 어긋나는구나 모든 게 그러니까 수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별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만 되게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 흘러가는 건데 너무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랑을 시작했는데 안 좋아질 거면 왜 사랑하는 거야? 그 장기하 노래 중에 등산은 왜 할까? 네, 등산은 왜 할까처럼 너가 지금 옆에 있지 않았으면 음. 슬퍼질 일도 없었잖아.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되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걸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멜로 영화다 아니다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멜로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치정, 사랑을 이루어가고 이걸 유지하다가 좌절하고 헤어지고 슬퍼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멜로라는 장르로만 정의되는 영화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더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멜로라는 장르로 정의 내리는 게 조금 네, 영화에게 미안한 네. 미안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소평가하게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러네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네. 얘기해서 이 영화 별점은 조금 올려주세요. 3점은 좀 미안하니까 네. 3.5점으로 다시. 3.5점이었잖아요. 근데 3점으로 내려갈 뻔했으면 확실한 마음속에서. 3.5점으로. 저도 사실 4점으로 내렸다가 다시 5점으로 올렸습니다. 다시 영화는 거야. 별점. 돌아온다. 별점은 갔다 온다. 음. 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음 참여해주신 수연님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고독인 이제 고연이 된 우리 친구들이 녹음을 계속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았는데 이렇게 참여한 건 처음인데 우리 세령 PD님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너무 박수 쳐주고 싶고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책을 읽고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임이 꾸준히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어떤 또 다른 끝없는 이별 앞에서 계속 어떻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전 좋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와주세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대표로 수연님만 소감을 들을까요? 이런 게 어딨어요? 네, 지금까지 봄날인 간다를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고영인 더 자주 찾아뵐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봄날인 간다 관련해서 컨텐츠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는 좀 더 재밌고 또 안 해본 영화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해요. 어떤 영화를 가져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